네, 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 현장에 직접 다녀온 분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재판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네, 어제 방청권 당첨이 돼서요. 네, 박정호 그 당첨이 되셨어요. 지난번 그 구속 취소 재판도 한번 열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방청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나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당첨돼서 운빨 다 써가지고, 정말 윤석열 때문에 재수없어 죽겠어요. 네, 예. 하지만, 방청권. 민주주의 네, 적이니까 저희가 또 감시를 또 가서, 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재판은 첫 재판이니까 검찰이 네, 공소 사실을 가지고 모두 진술을 이제 해요. 양측 다. 그렇죠. 그래서 공소 PPT를 띄워놓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왜냐하면 파면 전에 검찰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지기현 재판장이 네, 그 일수로 계산해야 될 구속 날짜를 무슨 시간 단위, 분 단위로 해가지고는 석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옛날 이승만 정권 때 4.4.5입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니, 지기현 재판장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가 잘 작동된다면 사실상 탄핵감이죠. 그런데 이제 법관의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 중립주의적, 기계적 중립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기현 탄핵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법관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리가 만무하겠죠. 네, 하지만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즉각 항소하지 않아서 내란 중범죄자가 석방돼서 지금 거리를 할보하면서 본인의 죄를 반성하니커녕 네,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법정에 나와서 딱 기선제압을 하고 네. 그 PPT도 잘 만들어서 이제 윤석열하고 맞서야 되는데 그럼요. 일단 12명의 검사가 대부분 다 윤석열하고 아이 컨택을 못하고 아, 그래요? PPT를 시연하는데 이 PPT는 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내란 범죄자들 김용현, 노상원 그리고 군인들인 이 사령관들 재판에 쓰인 PPT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내란죄 형법 항목을 보면 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징역, 이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부하수행죄랑.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도 있지만, 이게 제목이 굉장히 그 양형이 다르고, 네. 죄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은 네. 더 날카롭고 더 비판적이고 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공화국을 배신한 배반자에 대한 그렇죠. 철퇴를 내리치는 굉장히 엄중한 그 책임을 묻는 PPT여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네. 그 자기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가 눌려가지고요. 예. 이제 기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오전 동안 40분 동안 장황하게 아이고. 모두 진술하는 걸 재판장이 제지도 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네. 시간이 짧으니 20분만 그 점심 먹고 2시에 들어서 20분만 하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네. 그때도 한 40 몇 분에서 총 한 90분을 쓰는데 재판장이 제지를 안 제지를 안 합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네.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계엄을 하긴 했지만 메시지성. 군정을 실시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인 신분이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음. 기존 구테타하고 성격이 매우 다른 거죠. 네. 자기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 군을 무력 집단인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폭동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뭐 메시지성 예. 계엄이었고 평화 계엄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가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따구 예. 소리 하는 거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계속 말장난하고 있고 네. 공소가 중구 난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변명들을 쭉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이 결정문을 다 부정하는 얘기들로 쭉 진행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인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고. 문제였다. 그러니까 예. 정말 페이스북에도 소장님이 적으셨듯이 윤석열 네. 풀어줬던 검찰에 영혼 없는 공수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 네. 네네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요. 음 그렇다면은 검찰이 재구속을 요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 전부를 다 부인하고 있고요. 음, 나는 계엄을 선포한 거 맞지만 네, 내가 실탄 지급하라 소리 안 했다. 음, 그 사령관들이 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무장병력이 가지. 그렇죠. 무장병력이 가지. 이게 무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가 형사 그 명백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어서 사실 네, 재구속의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 검찰이 그 공소 사실에 보면 폭동을 얘기를 하면서도 네, 구체적인 폭동 행위한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네, 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이제 그 의사당 내에 난입하고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결박하고 음, 불법 체포하고 그 MBC 기자의 장비를 그 절도하고 취재를 방해하고 네,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들에 대한 음, 것을 음, 단 하나도 지적하지 하고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검찰이 기소권 행사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네, 그 약점들을 찔러가면서 패부를 찌르는 게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노련한 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윤석열 앞에서는 그 칼이 너무 둔해가지고 도루코도 안 되는 그 뭐 하나 벨 수 없는 아, 그런 이상한 이제 칼을 들고 윤석열에게 이제 싸우자고 달려드니 윤석열 음, 입장에서는 이제 가짠죠. 네. 음, 제가 저에게 검찰권이 주어진다면요. 예, 더 어, 날카롭게, 전, 저는 뭐 날카롭게가 아니라요. 예, 아주 뭐 종류별로 제가 보검을 갖다 놓고 음.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방청하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도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의지가 없다고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네요. 뭐 의지도 없고요. 예, 사실 이러한 큰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 그러니까 현직 숙의 대통령이 친일 내란 우두머리.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사건을 맡을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네, 거기 12명이나 앉아가지고는 이제 대통령하고 마주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저는 특검이 출범해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아폰에 대한 것도 다 못 들여다봤고요. 네, 그런 알맹이가 빠진 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공소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어, 다시 빨리 재구속을 통해서 네, 윤석열을 인신 구속하고 재판을 음, 지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이 38명인데 네, 한 주에 재판 두 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질질 늘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왜 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죠? 음, 수많은 정치인들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네. 망신 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포토라인에 많이 세우고 압수수색하면서 망신을 줬고요. 이제 무죄가 속속 나가고 있고 조국 대표도 그렇게 했고 모든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에서 끄집고 와가지고 봉화에서 버스 타고 올 때 그 헬기가 떠서 생중계하고 대검에 내리면서 모욕 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음. 그렇게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하고 불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은 일반 방청객하고 동일한 곳으로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 피고인석에 가서 앉아야 돼요. 본인이 지금 구속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 불구속돼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드나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직위원 재판장이 구속 다시 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맞다. 예, 그게 만인 앞에서 법이 평등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엘리트주의자들이 법 기술 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재판도 시작하는데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내란 재판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공개를 하죠. 네. 그리고는 공판 절차는 증거 현출하고 인부 때문에 전체 공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작할 때 사진 찍고 영상 찍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직위원 재판장이 어제 아니 뭐 하루 전날 들어와서 저희가 피고인 측에 물어보지 못했다. 그걸 왜 피고인 측에 왜 물어봐요? 앞으로 판단하면 제가 되죠, 그럼 재판 재판부가. 들어가가지고 재판장한테 네. 항의하고 감치하면 저 감치 재판할 때도 그 피고인 측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 무슨 피고인 상전이에요 지금. 왜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너그럽고 떠받들고 있는지 이건 계속 아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90분 동안 그 떠들었어요. 네. 저 옛날에 병역거부에서 재판할 때 모두 진술할 때 1분 딱 하니까 재판장이 예. 퇴정시켰어요. 박치라고. 그래요. 1분과 그러니까 몇 차입니까 이게? 1분도 안 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 다 듣고 있는 재판장이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신뢰할 수 없다.